안녕하세요. 헛수학입니다. 자, 로그의 성질과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면, 자, 로그의 a의 1. 자, 이 값은 뭘까요? 자,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a의 몇 제곱을 해야 1이 됩니까? 를 몰라서 이제 이 부분을 로그로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근데 몇 제곱을 해야 1이 됩니까? 사실 이제 1이 아닌 이상, a가 1이 아닌 이상, 여기 1이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1이 아닌 이상 무언가를 제곱해서 1이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지수가 0일 때. 어떤 수든 간에 지수가 0이라면 0제곱을 하면 1이 된다라고 지수의 확장에서 배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0입니다. 네, 그리고요. 로그의 a의 a. 자, 이거 뭘까요? a의 몇 제곱을 해야 a가 됩니까? 자, 자기 자신이 나왔으니까 1제곱이겠죠? 그래서 a의 a는 1이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한번 같이 봐봤고요.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부터가 로그의 성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의 a의 mn. 자, 보시면은 지금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죠? 자,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로그 간의 합으로 바뀌었죠. 진수 간의 곱이 진수 간 곱이 로그 간의 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요거에서 결론을 이제 그냥 외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워낙 이 로그의 성질 기본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많이 풀다 보면. 근데 하다 보면 은근히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배울 때 말씀드리지만 논리를 정확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 자, 논리를 바로 이제 기본 문제에서 바로 물어보진 않지만 그 논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논리력이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 로그의 성질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을 증명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수학에서 항상 증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해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로그의 뭡니까? 정의. 자, 로그의 정의가 뭐예요? 사실 이 지수가 뭐냐? 이 지수에 대한 지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로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로그는 지수입니다. 네, 지수의 다른 표현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된 다른 개념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법칙. 그죠? 로그는 이제 지수의 어떤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자,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로그의 성질을 증명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 로그의 정의와 지수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이 둘을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을 각각 P와 Q로 새롭게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P라고 하고 Q라고 해봅시다. 자, 그때 로그의 정의를 한번 써주시면 이 m은 a의 p제곱과 같죠. 정의상. 그리고 여기는 a의 q제곱이 n과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자, 그래서 로그 a의 m 곱하기 n을 이제 m과 n이 이제 p와 q로 새롭게 표현이 되었죠. 이걸 활용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진수 간의 곱, 이 m 곱하기 n을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수 법칙을 이제 쓸 수 있게 되죠. 이 둘의 곱은 지수 간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a의 p 플러스 q제곱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정의상 a를 몇 제곱해야
a의 p 플러스 q제곱이 됩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뭐예요? 당연히 p 플러스 q가 되겠죠. 그죠? a를 몇 제곱해야 a의 p 플러스 q제곱이 됩니까? 이거의 답이 당연히 p 플러스 q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이제 p 플러스 q인데, 자, 우리가 p랑 q를 뭘로 정의한 거였어요? 이 p는 로그 a의 m이었고요. q는 로그 a의 n이었죠. 그래서 이 둘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로그 a의 m 곱하기 n, 이 진수 간의 곱을 이렇게 지수 법칙으로 이제 로그의 정의로 이렇게 바꿔주고, 지수 법칙으로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제 정의로 풀어줬더니 로그 간의 합으로 표현이 되더라. 진수 간의 곱이 로그 간의 합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 과정을 한번 증명을 해봤습니다. 증명을 꼭 여러 번 해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든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할 수 있게. 오케이. 자, 이렇게 2번을 한번 증명을 해봤고요. 자, 3번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분수꼴이네요. 그죠? 로그 a의 n분의 m, 이것은 로그 a의 m에서 로그 a의 n을 뺀 것과 같다. 자,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의 정의와 뭡니까? 지수 법칙, 집을 활용해서 이제 로그의 성질을 증명할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로그의 정의,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PQ라고 똑같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PQ라고 하시면 A의 P제곱은 M이 되겠고 A의 Q제곱은 N이 되죠. 자, 그때 이제 로그 A의 N분의 M을 N분의 M을 이제 로그 Q제곱 분의 A의 Q제곱 분의 로그 A의 P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둘이 지금 나눠진 거죠. 분수꼴이니까. 자, 그러면은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P-Q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뭡니까? A를 몇 제곱해야 A의 P-Q제곱이 됩니까? 이 답이기 때문에 P-Q다 라고 할 수 있고, P랑 Q 각각을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P는 로그 A의 M제곱, Q는 로그 A의 N제곱해서 이 둘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진수에서 나누기가 들어가면, 진수를 나누면, 그래서 이제 그 로그의 차로 표현이 된다. 네, 진수가 나누기는 로그의 차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4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로그 a의 m의 k제곱. 자, 진수가 지금 어때요? 거듭제곱꼴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예시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a가 있고 m의 세제곱이 진수라고 해봅시다. 세제곱. 자, 그러면 우리는 이 m의 세제곱을 m 곱하기 m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단순히 거듭제곱을 제 정의를 활용해서 풀어준 겁니다. 곱꼴로. 자, 근데 진수가 지금 곱꼴인 거죠. m이 3번 곱해진 형태다 보니까 이 진수 간의 곱을 아까 로그의 성질 중에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랬어요? 로그 간의 합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3번 곱해진 거를 로그를 3번 더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a의 m이 총 몇 번 더해졌어요? 3번 더해졌기 때문에 3 곱하기 로그 a의 m제곱이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 m의 세제곱, 이 진수의 진수의 거듭제곱된 이 지수가 이 앞으로 개수로 밖으로 끄집어 나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m의 세제곱, m이 3번 곱해진 거죠. 네, 이 진수 간의 곱골인 거를 이제 합으로 더해진 거는 이제 단순하게 곱으로 3번 더해졌다를 곱하기 3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곱골로 표현할 수가 있다. 진수의 거듭제곱을 로그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것이 이제 4번 로그의 성질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부 능수능란하게 증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변환 공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밑변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공식의 이름을 한번 뜯어보시면 밑을 변환한다 라는 의미죠. 밑을 바꿔준다. 밑을 왜 바꿀까요? 왜 바꿀까요? 자, 로그의 성질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둘이 이제 로그들의 로그들의 차, 이것들을 이제 다른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건데, 진수 간의 곱으로. 근데 이제 이 합되는 로그들의 밑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로그들이 모두 동일하죠. 로그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그가 밑이 다르면 로그의 성질은 사용 못해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밑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밑을 바꿔주는 밑변환 공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밑변환 공식을 활용준다. 밑을 바꿔주는 공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로그 a의 b, 지금 밑이 뭐예요? a죠. 밑이 a입니다. 근데 이 밑을 어떻게 바꿨어요? 지금 보시면 로그 c로 바뀌었죠. 자,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의 c의 b를 p라고 두고요. 로그 c의 a를 q라고 두겠습니다. 자, 로그의 정의와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c의 p제곱은 b다, c의 q제곱은 a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그러면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q제곱에 c의 p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로그의 정의상 이것의 의미는, 이 로그의 의미는 c의 q제곱을 몇 제곱해야 c의 p제곱이 됩니까? 에 대한 답으로 말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몇 제곱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지수 법칙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지수가 지금 q가 있고 이 몇 제곱을 함으로써 p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q를 없애주는 q분의 1이 지수로 더 곱해져서 둘이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q 곱하기 q분의 1이 되면서 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p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p를 두시게 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둘이 곱하게 되고 곱한 결과는 c의 p제곱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따라서 이 네모, c의 q제곱에 이 네모만큼 제곱해서 p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네모는 바로 q분의 p라는 겁니다. 오케이? q분의 p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답은 이거의 결과는 q분의 p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q는 뭐예요? q는 로그 c의 a죠. 로그 c의 a이고, p는 로그 c의 b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로그 ab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의 정의와 지수 법칙만 활용해서 증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잘 증명하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긴 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밑을 바꿨는데 지금 밑이 이 A였죠. 원래 A고 진수가 B.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 A가 분모에 있는 이 로그의 진수로 들어가고요. 이 B가 이제 분자에 있는 로그의 진수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얘를 이제 반으로 찢어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으로 찢어가지고 로그 C를 이제 각각에 붙여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결과만 이제 암기를 하시면은 암기를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꼭 이제 결과는 어차피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외워지니까 그런 것보다는 요런 의미, 왜 쓰느냐? 밑이 다르면 로그의 성질을 못 쓰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밑을 바꿔주는 공식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증명 과정 잘 풀려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100원 아니고요. 로그 A의 B. 자, 이거를 이제 또 밑변환하는 다른 공식입니다. 보시면 이제 B랑 A랑 위치가 바뀌었죠. 자, A가 미치고 B가 진수였는데 여기는 B가 미치고 A가 진수입니다. 네, 둘이 위치를 바꿨어요. 근데 동시에 모두 바뀌었습니까? 이 역수 취해졌다. 역수 취해졌다는 건 원래 이제 분모가 1인데 이 분모와 분자가 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취해지는구나. 원래 거에서 밑과 진수를 바꾸면은 원래 거에서 역수가 취해진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증명도 한번 해보시면, 자, 1번 밑변환 공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모 이 밑에 둘 다 이제 C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C가 어떤 값이 되든 항상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밑조건을 성립하는 한에서요. 그죠? 그래서 뭐 100이 되든 1000만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이 밑변환 공식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밑변환 공식에서 C 대신에 B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B. 그래서 로그 두 개가 있고 얘를 같은 밑으로 쪼개는데 이때 B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분모는 로그 B의 A가 되고요. 분자는 로그 B의 B가 됩니다. 얘를 정리하시면 로그 B의 A 분의 로그 B의 B는 뭐예요? 로그 B의 B는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로그 A의 B는 로그 BA의 분의 1이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밑변환 공식 1번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